거의 다 풀어가요? 채점해볼까? 네, 중간고사부터 제가 집어놨었죠? 네, 중간고사부터 먼저 있을 텐데, 그거 내가 뽑아놓은 건데. 없어가지고, 네, 그거. 네, 네. 그거 제가 뽑아놨었던, 거기 잘못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다시 뽑고 왔거든요. 그래서 답을 일단 쭉 불러드릴게요. 얼마나 맞았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1번부터 보면 3, 2, 5, 2, 4. 그리고 6번을 보시면 6번부터 4, 3, 1, 1, 1. 4, 3, 1, 3개. 그게 10번이겠죠?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보시면 11번부터 3, 2, 2, 4, 2. 네, 그리고 16번부터 보시면 5, 2, 4, 1, 5. 아, 네네네네. 24번부터죠. 4, 2, 3. 24번에 4번. 뭐야? 그래요? 네네네네. 20,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확실히 다 끝난 거죠? 진도는? 네. 네, 이상의 날개 말고 나는 여기. 7과장, 여기부터.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27번부터 보시면 5, 1, 5. 그리고 30번에 1, 3, 4. 그리고 31번에 1번. 그리고 서답형 1번에 흰 바람벽. 어. 그리고 서답형 2번은요, 원미동이요. 그리고 서답형 3번을 보면 각각 산도와 봄눈. 네, 그리고 5번에 근데 대학노트 안 들어가죠, 여기?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문제가 몇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부터 말씀드리면 되죠? 네, 제가 몇 번 말하면 돼요? 제가 번호를 23번에 3번, 그리고 24번에 3번, 25번에 2번, 26번에 1번, 27번에 3번, 28번에 5번, 29번은 아니죠? 맞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서답형 5번 보시면 그 신문.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도 있죠? 아니, 우리 쉽게 쓰여진 시 아니었나요? 네, 아니요. 흰 바람벽이랑 헷갈렸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없었나? 기말고사에 풀어야 되는 거? 네, 없네요. 그럼 됐고, 틀렸던 문제들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같이 또 해설도 봅시다. 몇 번 그냥 다 일단 조금씩 해볼게요. 네, 요거 흰 바람벽이 있어. 혹시 기억나세요? 어? 뭐야? 여기 있다. 휴. 네, 흰 바람벽이 있어부터 볼게요. 흰 바람벽이 있어. 이 내용 뭐였었죠? 고향을 떠나 있었던 화자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흰 바람벽.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흰 바람벽을 통해서 이 흰 바람벽을 마치 스크린처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흰 바람벽에 그리운 대상들이 나왔었어. 어머니, 그리고 옛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글자가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글자를 두 가지로 나눴었어. 자, 첫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이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운명의 인식을 드러나는 게 첫 번째 글자였었고, 두 번째 글자는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라고 하면서 나의 운명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글자 2번에 나왔었던 내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단답형은 우리가 같이 봤었죠? 네, 그 단답형 넘어가고 1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네, 이거 다 맞으셨나요?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네, 1번은 답이 3번이었었죠. 감각적인 이미지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우리가 이 흰 바람벽이 있어 할 때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봤었던 게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였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일단은 뭐 어두운 그림자를 쉰다, 차가운 불빛을 지친 불빛을 내린다 자체가 시각적인 이미지였었고, 그리고 중간에 따끈한 감주, 달디다는 감주라고 하면서 촉각적인 거, 미각적인 것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뒤에도 쭉 나와 있었어요. 차디찬 물에라고 하면서 촉각적인 이미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게 너무 맞죠. 나머지를 보면 과거의 경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까진 맞아요. 계속 뭐뭐 한다, 씻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 저녁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라고 봐주기도 어려워. 왜냐면 이 화자에 진짜 상상 속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된다라는 거 아니죠. 미래에 지속되면 오히려 이 화자 입장에서 좋은 거였잖아, 그치? 가족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유사한 구조와 시의 첫 부분, 끝부분 반복하는 이거 뭐였었죠? 수미상관이었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역행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과거의 얘기를 계속하는 건 맞아. 왜냐면 내가 그리웠던 세상들을 꺼내내니까요. 하지만 그게 역행했다까지 보긴 어려워요. 회상했다라는 말까지는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역행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같다. 그래서 여기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특정한 색채를 반복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운명을 인식했었던 글자 첫 번째였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운명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놨던 그런 두 번째 글자였는데, 답은 딱 봐도 이제 2번인 거죠. 화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니은은 앞선 인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치? 아, 괜찮아. 만약에 하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과정 겪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 하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만들었다라는 증거야 라는 긍정적 수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보면 가난한 처지 맞고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맞죠? 그리고 그런데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전환, 시성 전환, 화자의 내면 드러내는 거 맞고, 그리고 초생딸 바굿 이걸 통해서 화자가 동일시하는 외롭고 순수한 존재인 것까지는 맞지만 5번이 틀렸죠. 5번이 왜 틀렸냐면 5번에 지금 프란시스 잼, 도연명, 릴케 얘네들은 뭐예요? 화자가 동질감을 느낀 대상인 거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지만 정말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을 남겼잖아. 그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건데, 문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까지는 그래 세모치고 그걸 맞을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문학적 성취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문학적 성취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니까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4번에 이 백석의 8월이라는 작품도 한 번은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백석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자가 어떤 승합차에 탄 어떤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아들이 아니죠. 여자아이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여자 어린 아이가 딱 봐도 너무 짠해 보여. 너무 딱하고 사정도 딱하고 짠해 보여서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의 처지에 대해서 추론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다. 차디찬 아침이다. 일단 차다고 했네요. 계절적인 시어가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추운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겨울인 것까지는 맞겠다. 그치? 그리고 승합 자동차는 청안이 비어서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백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고향을 상실한 상태야. 백석이다 하면 무조건 고향 상실이 같이 따라오니까 요거 정도 상식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백석이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고향을 상실했고 당연히 마이너스 상황인 아이가 올라요. 새 저고리 입긴 했었어요. 근데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 터졌어. 아주 힘든 일을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의 속 사정이 이제 다른 글로 실려져 있는데, 이 애기가 그 어디 그 친척 먼 친척 집에서 파출부 같은 걸로 가사 일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 아빠 왔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 삼촌한테 가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좋은 옷 입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굉장히 먼다라는 거죠. 삼촌이 어디 산대요. 그리고 사양하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역시나 계절적인 배경이 나와 있고 낸다. 근데 또 직접적으로 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정서 표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석에서 다른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고양 상실하고 마이너스 상황에 처하는 것이 이 아기 하나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감을 하고 공감하고 연민을 하는 걸로 눈도 울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네, 뭐 그렇대요.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 그쵸? 겨울이라는, 왠지 겨울에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기는 윗글과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아니죠. 두 개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윗글과 달리 대상의 현재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하고 처지를 드러낸다. 맞죠? 윗글은 대상의 현재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과거 모습에서 비롯된 어떤 상상 같은 거지. 어순에 변화 주면서 시상 마무리 맞죠. 뭐뭐뭐뭐 듯이라고 하면서 도치법을 통해서 끝을 냈었죠. 그리고 모두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제의식 드러낸다.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시에서는 모든 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거 나왔다. 그럼 일단 이런 선지는 조금 좀 뒤늦게 보던가 아니면 그냥 지우고 시작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5번도 마찬가지로 백석의 남신이 좀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였는데 이거 같이 봤던 거 기억나? 이것도 같이 봤었고 역시나 백석의 시이기 때문에 이 화자는 고양상실의 처지에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백석의 시여서 그런지 두 개 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이 너무 회한 속에 휩싸여져 있다가 그런데를 통해서 어떤 그 시상의 전환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근데 그러나를 통해서 또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나의 운명을 인식하는 거야. 나의 운명을 인식하고 그래 수용을 하고 의지를 통해서 버티자 그리고 견디자라는 정서를 가지는 게 바로 남신우조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는 내가 정말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고향도 상실하고 가족들이 해체됐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백석은 굉장히 계절적인 배경을 너무너무 추웠나 봐요. 그래서 추위에 관한 그런 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난날 내가 이렇게 뜻없이 글자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굉장히 내가 연하며 책임지렸다. 계속 해서 내가 나 진짜 슬펐고 나 진짜 어리석구나를 계속 성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죠. 어리석음에 눌리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상 전개가 돼요. 시상 전환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그 화자의 태도 그리고 상황 자체가 다 바뀌었다라는 말을 가지니까 네, 태도도 같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말고 상황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높은 천장을 본대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 힘든 게 더 높고 크고 높은 게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슬픔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견디자라는 걸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시다. 그리고 그 다른 기출에서도 이 시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매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래 그냥 이건 내 운명이야. 그냥 버티자라는 것을 우리가 갈매나무라는 소재로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보기. 요 남신이조 박시봉방의 특징은 쉼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 근데 두 명 다 모두 운명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지만 내가 힘든 것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윗글과 보기에 어떤 화자 모두 가족과 떨어져 지는 그죠? 가족 해체 그리고 고향과 상실한 그런 모습인 거고. 근데 이 4번이 틀렸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까지 맞고 나열한다까지도 맞는데요. 여기를 보면 얘는 사물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보면 이 갈매나무라는 이 나무를 수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비유적으로 끌고 온 거지 사물만을 나열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인식 변화하는 과정 그러나 그런 데를 통해서 당연히 드러나고 있죠. 요거 여기까지 했을 때 다 맞으셨어요? 네, 잘 하셨네요.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그리고 해설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네 어쨌든 그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네 그냥 풀게요. 네,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 안에 있는 여기
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소설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 그냥 원미동이랑 가리봉동이랑 약간 대립적인 장소가 있었었죠. 원미동에는 굉장히 소도시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었고, 가리봉동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뭔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봤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장소를 조금 구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그의 안에 생각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명지고 그러니까 명지고 뭔가 문학 시험 범위에서는 뭔가 되게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도, 그리고 임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변화했었죠. 처음에는 임시가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 저 사람들 그냥 돈 떼어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임시가 너무나 성실하게 해주고, 막상 나는 너무 큰 거액일 줄 알았는데, 막상 다 제하고 보니까 너무 소액으로, 심지어 뭐 옥상 공사까지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리고 미안했었죠. 근데 미안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미안함을 넘어서서 임시에 대한 어떤 공감까지 나아가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모두 소시민이었어요. 그죠?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공감까지 했었어. 하지만 임시 제가 가리봉동 가서 좀 따지고 올게요.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소시민이기 때문이다. 요거 정도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는 또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요 시점이 중요했었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었나요? 그쵸? 작품 밖에 서술자였어요. 우리가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했었지 보통? 만약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나라는 대상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딱 봤는데 나라는 게 전혀 없고 그 임시 그의 아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가 없다. 그럼 무조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다. 이렇게 봐준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니까 1번, 2번, 3번 일단 다 지워 보시면 되고, 모든 등장인물을 내면은 병치에서 서술했었나요? 아니었었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시점상에서 봐줘야 되는 게 초점화된 3인칭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긴 했었어. 하지만 누구한테 초점이 더 되어 있었었죠? 그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서술해줬다. 조금 비교적 간접적으로 서술해줬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서술을 보시면 4번인 거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다. 4번이 답이 되었죠. 그리고 요거 7번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8번을 보시면 A와 B가 뭐가 있었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B는 맨션 아파트. 지하실은 뭐였었죠? 여기는 원미동, 네, 원미동이었었죠. 나 원미동이 맞나요? 갑자기. 네, 원미동 맞았죠. 그리고 여기 맨션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가리봉동이었었죠. 그래서 이 원미동에 사는 이 임씨가 왜 늘 가리봉동에 갔어? 근데 비가 오는 날에만 가리봉동에 갔었어. 왜 그랬었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자기 본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가까스로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하실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노동의 가치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A와 B의 그걸 한번 비교하는 걸 한번 보게 된다면 A와 B를 대조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비판한다. 이거 맞게 되는 거죠. A에서는 정말 선량한 노동자, 하지만 B에서는 못돼 처먹은 돈 안 주는 그런 못된 사람인데 잘 산다.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한테 비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안 와도 되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산도와 우리 진짜 조금 중요한 작품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여기에서 산도와 이건 뭐였었죠? 동양화를 뭔가 우리한테 묘사해 주듯이 보여주는 게 이 전체적인 시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쵸? 산은 구강산이 뭐였었지? 가상의 산이었고 이 박목월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가상의 산이었다. 근데 그 구강산이 어땠었어? 보랏빛 석산이었었죠. 우리가 보랏빛을 자연에서 볼 수가 있나? 없었어요.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요. 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잘 피지 않는 곳이었는데 여기 산도화가 두호성이 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또 생명감 알 수 있고, 왜 굳이 두어송이 버는데라고 연을 구분해 줬겠어요? 이 우리 눈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진짜 송이가 조금씩 피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봄는 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라고 하면서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면서
펼쳐서 우리한테 빠르게 봄눈이 녹아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행의 배열이었었다. 기억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원경. 멀리에서 산을 바라보다가 그런 다음에 근경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가장 중요한 소재였어요. 이 산유화, 요거 비슷한 작품인데 한번 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 피네. 뭔가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갈봄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마치 혼자서 피어 있대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꽃이 혼자 피어서 있네. 그리고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새가 지금 운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뭐인 거죠? 감정이입이 되어 있나?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요. 또 꽃이 폈다가 다시 꽃이 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꽃이 폈다가 꽃이 지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줄 수가 있냐면요. 계절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시간의 흐름.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줄 수가 있어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꽃이 또 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11번에서 산도화에 대한 설명부터 보자면 원경에서 근경이죠. 이런 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꼭 이제 시험장 가면 갑자기 이제 근시가 가까운 거 못 보는 거였나? 뭔가 못 보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꼭 잘 외워주시고. 공간학적 심상이 있었나요? 공간학적 심상은 없었어요. 그쵸? 그냥 시각적인 표현들 위주로 우리한테 전개가 됐었죠. 동일한 의문을 반복해서 리듬감 형성한다. 그쵸? 뭐였지? 여기에서는 계속 시옷. 시옷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아름다운 전경에 대한 감회를 가감없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감정이 분출이 됐다? 아니죠. 감정 절제가 되어 있었어요. 감정 절제가 되려면 영타법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느낌표도 감히 쓸 수가 없는 게 감정 절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일단 틀렸어. 왜냐면 가상에 그 박모월이라는 시인 안에 있었던 상상 속의 산이었어요. 정적인 이미지로 봄의 생명이 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요거 맞나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쪽이 나눠져 있었어. 그치? 근데 이 꽃이 피는 쪽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동적인 이미지였어. 그쵸? 이 부분이 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틀렸구나. 그리고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색채어를 사용을 해서 신비로운 분위기. 그쵸? 이거 무슨 색이었어? 보라색. 보라색이다. 그러니까 보라색에 대한 새로운 수식을 조금 추가를 이제 머릿속에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구나, 보라색이.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네, 흐드러지게 아니에요. 여백의 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양화적인 정치였잖아요. 그리고 암사슴이 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죠. 정화의 행위까지 맞지만 봄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역동적인 생명성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네, 무리 두 개의 음보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음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하나인데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어디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13번의 기억을 보시면 산도와 생명탄생의 순수함 그리고 아름다움 맞죠? 석산인데 바로 그쵸, 석산에서 어떻게 이게 피지? 생명 순수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니은을 보면 얼어있는 무색의 이미지로 겨울과 봄의 어떤 경계를 강조한다. 아니죠? 얼어 있었나 물이? 아니었지. 봄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동적인 이미지였어. 굉장히 이 산도화에서는 중요한 게 동적이냐 정적이냐, 차갑냐 뜨겁냐, 그러니까 아니면 원경이냐 근경이냐, 굉장히 대조적인 시어의 이미지들이 많단 말이야. 그것을 미스매칭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와 나. 가부터 일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를 뭔가 새로운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쳤을 때 모든 지문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내가 가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애들을 다 뽑아 먹고 그런 다음에 남은 선지들을 나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을 보시면 가 보니까 삼음보인가? 가가 삼음보 맞았나요? 네, 삼음보 맞았는데 나도 삼음보였어요. 왜냐면 여기 김사월이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민요적인 율곡을 좋아하는 삼음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달리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리고 풍경을 압축적인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맞을까요? 압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지? 굉장히 우리한테 묘사를 덜 해준다라는 말인데, 압축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한테 시각적인 이미지로 너무 많이 보여줬어. 이걸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동양화를
묘사하듯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묘사하듯이 보여주는 건 압축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압축적이겠어요? 틀렸겠죠.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인 표현으로 주제의식.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했었어요. 역설인가? 딱히 역설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뭐 크다 작다가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꽃이 폈다가 꽃이 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역설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4번이 다 맞게 되는데 일단 가에서는 정서적 거리감이 있나요? 딱히 정서적 거리감이다라고 볼 만한 건 없어요. 우리가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한다면 뭔가 멀리서 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나를 보면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를 봤을 때 산도하에서는 원경에서 가까운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근경으로 다가가는 그런 면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오직 관찰. 그리고 여기에는 감정 절제까지만 있고 오직 관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생명이 소멸되는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나라 가를 지워주시면 나한테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15번 요건 우리가 같이 봤었던 작품이었어요. 그쵸? 그 광주의 무등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열거법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다 산을 수식하고 그리고 시열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였었고 그래서 2번이었죠. 시의 제목이 지닌 의미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무등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었었다. 그치? 어떤 등급이 없다. 평등하다라는 의미의 그 무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목의 의미였었고 산도화도 마찬가지로 네. 산도화, 산에 핀 도화라는 걸로 우리한테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다. 네. 이거 맞으셨어요? 사실 열거법, 가가 없죠. 그리고 자연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자, 얘는 맞아요. 하지만 가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주는 게 있나? 우리한테 얘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해? 무언가 교훈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감정 절제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교훈 주려고 하면 거기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요게 가 때문에 틀리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의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풍자시다. 가는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도 풍자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웃음을 주는 거잖아. 희화화하는 건데 희화화 안 들어갔어. 그리고 시사에 전개되면서 속성이 변화했다. 산도화에 안 들어갔고요. 무등에서는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었지?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의 산. 우리가 독재 하에 있었던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라는 안정감을 주는 시어로 끝을 내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했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이거 뭐 맞았겠죠? 네. 넘어갈게요. 흥보전. 흥보가. 넘어가. 구보도 아니죠. 넘어가. 그리고 네, 여기 있네요.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네, 양반춤, 아니죠. 봉산탈춤의 미알 과장이었었고, 약간 부록으로 우리가 양반 과장도 같이 봤었잖아요. 여기서 봉산탈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게 뭐지? 과장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과장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었어? 아니 연관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봉산탈춤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연극과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있었죠? 관객들이 끼어들어도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뮤지컬에서 오케스트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말하나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의 그 특성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관객과의 구분 그리고 북치는 사람과의 구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알하고 뭐 요거 나왔었고 미알의 결국 주제는 뭐였어요? 미아리의 어떤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불평등함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양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스꽝스럽게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라는 가치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미적 범주를 끌어낼 수가 있었지? 풍자와 해악은 어떤 미적 범주였어? 그쵸? 골개미가 진짜 중요하다. 골개미가 정말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한테 웃음을 주려고 했는지 재미가 없지만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거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네, 미아리가 죽는 그런 모습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어떤 되게 필연적인 구조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유사한 구조가 그냥 계속 열거되듯이 반복되는 느낌으로 내용이 전개가 됐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정말 정말 지루했었잖아요. 그러게 그 이유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쭉 보시면 27번. 춤과 음악으로 장면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 그쵸? 그쵸? 이거 정말 중요했었죠. 장면의 전환을 뭘로 할 수 있었어? 춤과 음악으로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빈번한 장면 전환이 가능했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각 과장별로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돼서 독립적이다. 맞죠? 그리고 장터의 마당에서 공연된 일종의 마당극이고요. 구분이 당연히 모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객들도 놀이에 참여했겠죠. 그쵸?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겠구나. 그리고 유사한 구조를 반복해서 극적 흥미 유발하지만 아니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부비 전승에 더 도움이 됐었죠. 그냥 비슷한 것만 반복하면 되니까요. 유사한 구조 반복의 효과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윗글의 표현 방식, 반어와 역설로 남존여비의 어떤 남존여비의 현실을 고발하는군. 맞나요? 딱히 남존여비, 그 역설이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반어가 등장한 거지 역설은 조금 안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러 비하 격하해서 풍자해악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비유해서 웃음 유발한다. 외모를 할 때 계속 그런 말이 많았잖아. 그리고 동음의역 이거 어디서 나왔었지? 그쵸. 모색에서 나왔었죠. 모색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교사 이용했다. 근데 제가 그때 봉산탈춤 얘기할 때 조금 잘못 얘기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탈춤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그 기본은 서민들이 맞았어요. 근데 이 봉산탈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모르는 이유, 초안적, 항저기가, 범, 아부, 모시기 이런 거와 같이 중국 고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을 위주로 전개가 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중인 계층, 그리고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딱 서민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은 안 된다. 오히려 중인계층이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뜻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된다. 물론 이걸 서술형을 쓰라고 하지 않으니까 사실 한 세네 번만 돌려가면서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네. 5번이 이거였었죠. 7년 대한 가문날에 빗발같이 가뭄이라고 뒤에 있으니까 추웠다라기보다는 추위가 아니라 가뭄이었어요. 엄청 큰 가뭄을 봤었던 빗발처럼 너무 우리 할멈이 보고 싶다. 근데 보고 싶으면 뭐예요?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약공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미알에게 노래를 그쵸? 영감이라고 더 부르지 말고 더 불러봐. 그리고 너 어디 출신이라면서 거기 노래 좋다면서 거기 노래해봐 라고 하면서 노래 시키죠. 그리고 미알에게 영감 험담을 했나요? 네, 어머, 죄송해요. 이거 맞죠? 네. 영감 험담은 안 했어요. 모두 고르는 거니까. 즉, 그게 적극 개입했어요. 그쵸? 오히려 그걸 거의 전개해가는 중심 인물이다. 거의 해설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재담을 구사하여 웃음선사. 그쵸? 계속 미아리와 그리고 영감과의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웃음을 주는 거였고 평가 내리지 않았고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까지는 안 했어요. 하지만 해설자 역할 어느 정도는 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1번에 요거 유치진의 소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였었죠? 국서와 그 아들들 개똥이었나? 말똥이와 같은 네, 개똥이 말똥이 맞네요.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정반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제목이 소다 보니까 이 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 소애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랐었어. 그치? 국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자식들보다 소가 더 좋아. 우리 소 맨날 뭐 마을에서 대회하면 1등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소고 나머지 말똥이 그리고 개똥이에게 소라는 개똥이 소는 그냥 도구적인 가치였어요. 누구 하나는 소 팔아가지고 사업하고 싶다. 그리고 또 누구 하나는 뭐 소 팔아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도구적인 가치, 국서에게는 본질적인 가치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라고 하면 개똥이는 농사일을 찌들어서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한다까지 맞지만 농사일을 그냥 안 했잖아요. 그죠? 계속 약간 뭐라 하죠 이런 거를? 뺀다는 걸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찌들지 않았고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국서는 자식들에 대한 못마땅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 자식 새끼 있어서 뭐하냐, 막 죽어버려라 이런 말은 안 했었나? 어쨌든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소는 갈등의 매개체였었어요. 그쵸? 소 때문에 결국 소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개똥이는 그렇지 않군. 일제강점기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유랑하던 당대 민중들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맞아요. 네. 잘 푸셨죠? 잘 푸셨고